선생님,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어떻게 간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호님 67세.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셨을 때 AST 85, ALT 92 정상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빛나는 지방간 소견. 그런데 김 씨는 평생 술 한 방울 안 드셨던 분이셨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입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간이 망가지는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지방간 정확히 알고 가시죠. 간세포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차 있는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이 기름때로 막혀버린 겁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이 쌓이듯이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죠.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기름때로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처럼 술을 안 마시는데 생기는 지방간을 우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성인의 30%, 60대 이상은 40%가 앓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피곤함, 소화불량 정도? 이걸 누가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도 간이 서서히 상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 중간에 끄지 마세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간을 만드는 간에 독이 되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을 약처럼 드시는 습관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챙긴답시고 매일 아침 과일을 한 접시씩 먹었어요. 사과 반 개, 귤 2개, 바나나 하나. 몸에 좋다고 해서요. 김영호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과일 속 과당이 간을 공격했던 겁니다. 과일은 분명 좋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일을 많이 드시면 간에 과당이 몰려들어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하루 과일 섭취량이 400g을 넘으면 지방간 위험이 1.8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큰 것 하나가 300g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곶감, 말린 망고. 수분이 빠져서 당도가 4배에서 5배 농축됩니다. 작은 한 줌이 과일 서너 개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하루 한 번 주먹 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쪽 또는 귤 1개 정도. 그리고 단맛이 덜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가 좋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은 피하시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을 몰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해서 밥이랑 국수를 주로 먹어요. 아침에 죽, 점심에 국수, 저녁에 밥 한 공기.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바로 간을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흰쌀밥, 흰국수, 흰빵.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간에게 지방을 만들어라 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탄수화물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0대 때보다 하루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덜 씁니다. 그런데 식사량은 그대로면 남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간에 쌓입니다. 2022년 대한간학회 연구에서 하루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60%를 넘으면 지방간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절대 끊지 마세요.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대신 종류와 양을 조절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한 끼밥 양은 반 공기로 줄이시고 대신 단백질, 생선, 두부, 달걀과 채소를 늘리세요. 국수나 빵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접시를 놓고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채우세요. 이게 간이 좋아하는 식단입니다. 세 번째, 잦은 간식과 야식 습관입니다. 선생님, 밤에 배가 고파서 우유 한 잔이랑 과자 몇 개 먹고 자는데 이것도 문제인가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간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뭔가를 먹으면 간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음식을 대사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특히 문제는 밤 10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아지는 때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보다 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3배 높습니다. 과자, 빵, 우유, 과일 다 좋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야식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 연구팀은 하루 중 식사를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면 지방간이 30%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셨으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고프시면 물을 드세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정 안 되면 오이나 방울토마토 서너 개.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늘리세요. 너무 적게 먹으니까 밤에 배가 고픈 겁니다. 간에게 최소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선물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지방간 해독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일주일 식단 가이드입니다. 아침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두부구이, 시금치나물을 드세요. 또는 통밀빵 1조각에 삶은 달걀 1개와 샐러드도 좋습니다. 점심은 낮 12시에서 1시 사이 잡곡밥 반 공기에 생선구이, 채소 반찬 3가지를 드세요. 국물은 짜지 않게 하시고요.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밥 대신 고구마 1개 또는 감자 1개를 드세요. 닭가슴살이나 두부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어서요. 간식이 필요하시면 오후 3시에 방울토마토 1줌 또는 견과류 5알에서 7알 정도. 핵심은 저녁을 일찍 적게 드시는 겁니다. 밤 7시 이후엔 물만 드세요. 김영호님은 3개월 후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믿으시겠어요? AST 42, ALT 38로 떨어졌어요. 그분은 정확히 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과일은 아침에 딱 1번, 밥은 반 공기로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대로 대우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박철수님 65세. 똑같이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나이 들어서 뭘 안 먹고 살아요라며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죠. 2년 후 간경화 초기로 진행됐습니다. 간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느껴질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일을 약처럼 드시지 마세요. 하루 1번 주먹 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현미, 잡곡으로 바꾸고 양을 줄이세요. 셋째,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세요. 간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3개월 안에 간 수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을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플 때까지 신호를 안 보냅니다. 그러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60대, 70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왔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500가지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간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간을 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간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